나온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예술 하시는 분은 말하자면 노예나 이런 신분이 아니에요. 노비나. 그래도 중인입니다. 중인. 그러니까 뭐 양반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강세왕 씨 이런 분들은 뭐 다 양반 출신이고, 여기 책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서양에 있는 이런 하이든이나 하이든이래요? 하이든인가요? 예, 하이든. 맞죠? 네. 하이든. 네, 하이든, 그 다음에 모차르트, 베토벤이죠? 이게 그 프랑스 혁명 전에는요, 하인 중에도 아주 밑바닥 하인입니다.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모차르트 이런 게 튀고 막 그러는 게 곡을 안 만드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만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이 세계 문화사를 같이 읽으시라는 게 그런 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세계 이 책하고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유학 사생을 알면은 이 그림 보는 거나 다른 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양이 돼서 제가 설명을 다 못했어요. 준비를 다 못했어요. 하도 많아갖고. 네. 그래서 아마 간간히 제가 한 거는 들으셨을 텐데 제 동양 사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동양 사상을 알아야 이 오주석 선생님도 음양오행을 모르면 동양 사상을 모른다 그러죠. 네, 나중에 이제 특강하거나 이럴 때 할 텐데 그건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이에요. 이게 서양,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서양 사상 하면은 누구 생각나냐 그러면 소크라테스 생각난다고 그랬죠. 동양 사상 하면은요, 이 무극이 태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극이라는 거는 우주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 태극기 안에 있잖아요. 마음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이건 예. 여기도 음양이에요? 네, 이게 음양이에요. 네, 여기도 나오죠? 음이 태극이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래서 좌양우음이라고 그래갖고, 네, 적색은 왼쪽으로 가고 총색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분이 주역이나 음양오행 사상까지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도 음양오행을 모르면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네,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음양이 왜 나오냐면, 음양에서 태극에서 음양이 났고 음양에서 사상이 났고 사상에서 팔계가 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팔계인 거예요. 건태이진 송강감계. 이게 기호로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선천팔계, 오른쪽에 있는 건 후천팔계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원리고 하나는 운영입니다. 왼쪽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태극기를 이용한 거예요. 원래 태극기를 이렇게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건의강곰으로 빼놓은 거예요. 이 책에도 설명돼 있죠? 해와 달하고 하늘과 땅.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모든 학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미술에도 들어가 있고, 무동인가 씨름판에 있는 것도 양대각선으로 숫자를 더하면은 10이 됩니다. 대부분. 예, 1하고 9를 더하고 2하고 8을 더하고 이런 게 있어요. 원리가.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래서 음양은 원래 원리고 그 운행 원리를 갖고 하는 건데 일월화수목금토 저번에도 답사가거나 할 때 제가 했죠. 일월은 음양이에요. 그게 원리고 화수목금토는 운행의 원리예요. 왜냐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해, 달 보이죠? 지구 보이나요? 네. 지구 보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항상 화수목금토는 보이죠. 나머지 행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서양 동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동양에서는 그 특성을 말하자면은 그 화수목금토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거를 땅에다가 심으면 풍수지리가 되는 거고. 예? 잘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 몇 번 지금 땅에다 심으면 풍수지리가 되는 거고 사람의 운명에다 쓰면은 여기에 보는 게 우리가 들고는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연월일시 올해가 갑오년이죠. 두자지요. 두자. 그러니까 연월일시 하면 네자가 되잖아요. 네 개의 기둥으로 된 8자. 네, 사람의 운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전보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특성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화, 수, 목, 금, 토의 성질을. 화, 불의 성질, 물의 성질, 목의 성질, 금의 성질,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성질이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맞느냐, 많이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사주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지만. 근데 나는 그런 거를 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의 부모, 자식, 나의 부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있죠? 그 원리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한문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음양이. 이게 아까 말한 풍수지리, 자총령, 우백호, 남두자, 북현무. 그래서 그걸 색깔로도 하고 맛으로도 표현하고 색깔, 방위, 맛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 저희 답사할 때 가르쳐 드렸죠? 인의에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게 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걸 여러 번 했거든? 네. 자, 이게 이제 태극기를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개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기 중앙박물관에서 도화, 노자하고 장자를 하는데 맨 위에 있게 이게 도가의 사상입니다. 음양 오행은 도가의 사상도 아니고 유학의 사상도 아니고 불교의 사상도 아니에요. 음양 오행이 먼저 있었던 거야. 그거를 다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는 도가,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유학에서 말하는 태극, 불교에서 말하는 공, 색즉시공, 공즉시생.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게 동양, 그래서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도가 사상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는 도인데, 도는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니고, 명은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 명이 아니다. 그래서 무명천지지시, 모든 것은 천지는 거기서 무에서 시작되는 거고 유명만물지모,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나온다. 네. 또 이게 도가의 사상이에요. 자, 왜 이걸 제가 했느냐면은 이게 밑에 있는 유학 사상이에요. 임법지, 사람은 땅으로부터 나고 땅은 하늘로부터 나고 하늘은 도로부터 난다. 도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도덕경에서. 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연으로부터 온다. 그게 도가예요. 도는 자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근데 유학에서는 무국이, 그래, 신선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 유학에서는 무국이 태극. 봤죠? 우리 태극. 그게 하나일 땐 무국이야. 그래서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면은 태극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 태극이고, 동이 생략, 움직이면 양이 생기고, 동극이정, 움직이면 그 다음에 정이 생기고, 정이 생음, 가만히 있으면 음이 생기고, 정극, 복동,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움직인다. 그래서 일동, 일정, 호위, 기근. 그러니까 하나 움직이면 하나가 가만히 있다.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미하면. 동과 정이. 그래서 요게 유학사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천불생 무록지인. 세상의 모든 태어나거든요. 저희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왜냐면 이게 한자가 너무 많아서. 그쪽에서 천불생 무록지인. 세상에 태어난 모든 거는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고, 예? 지불장 무명지초는 땅에서 자라는 거는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불장 무명지초. 예. 그래서 맨 끝에 일시, 무시, 일절, 삼극, 무진본. 하나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자,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여기 올라오면은 이 세 개가 천지인인 겁니다. 천지인. 하나씩 예. 네, 천지인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둘, 세 개가 합친 거예요. 세 개가. 그래서 비면은 요렇게 되죠? 음의 최고수는 6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에가 없으면 두 개가 남는 거니까 네. 다 있으면 그런 요거 연결하면 요게 세 개가 합친 거예요. 양의 최고의 수는 하나만 남은 건 없네요, 보니까. 그래, 이거는 음이죠. 이거는 세 개가 합친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아니면 두 개인 거네. 네.
세 개가 합친 게 양이고 두 개가 음이에요. 그래서 음의 최고의 수는 6이고 양의 최고의 수는 9예요. 이거 혹시 한번 아시는 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 한문을 알아야. 예? 이게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동력동자는 왜 동력동자냐면요. 날일자죠. 예? 네. 날일자. 나무가 이렇게 그렇죠. 나무에 해가 걸치는 겁니다. 오. 어두울 명자는 잘 보세요. 어디 가서 이런 거 받겠어. 어두울 명자는 해가 위에 씌었지요. 집 같은 게 씌었는데 밑에 육이 있어요. 앞으로 음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두울 명자가 되는 거예요. 한자에 다 이게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왜 여러 번 말씀드리냐면 동양 사상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음양을 안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한학자도 음양 모양을 안 하면 못해요. 선생님이 궁금한 게 네. 음양 모양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문화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중국도 그래요? 예, 음양 모양 그래요. 다 근데 우리나라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네, 틀려요. 약간 예. 있어요. 같이 받아들였어도 네네네. 우리가 음식, 의복, 세관 이런 게 다 틀리죠. 똑같은 거예요. 집도 틀리죠. 아, 적용은 좀 예. 달라요. 근데 우리가 더 잘 적용을 해요. 우리가. 네.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시.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다가 사실은 예? 이거죠? 예. 이거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조금 저거 했는데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고 아실 거고 이게 뭐였지? 자, 중국도 그러면 건축물이나 이런 데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네, 네, 거기도 탑이 이 호수? 예, 예, 그거 똑같아요? 예, 예, 약간 틀려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예. 자, 이거는 가문사지예요. 그 경주에 가면 682년이죠. 예, 탑 모양이 틀리죠. 예, 탑 모양이 틀려요. 682년이 뭐야? 신라 시대 때죠. 예. 가문사지 모르시나요? 감사하잖아요. 문무왕, 신라의 문무왕이 신문왕 때까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탑이 가문사지예요. 680이니까 1300년 된 거죠. 가문사지니까 터만 있는 겁니다. 아, 저번에 그냥 우리가 추정해서 만든 건데. 아니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절터만. 네? 아니 일부가 훼손된 거야 원래 탑만 있어, 탑만. 절은 네. 없어졌고. 가문사지는 절인데 다 없어지고 탑만 하나 있는 거예요. 지자가 붙은 거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다 소실된 거예요. 근데 탑 모양이 좀 틀린데요? 네, 보세요. 이게 신라 시대 때 탑이에요. 자, 이건 어딜 것 같아요? 익숙한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옛날 사진인데 이거 어딜 거 어떤 나라 시대 때 건물일 것 같아요? 아 조선시대 조선시대인데. 네, 그렇게 나오죠? 아닙니다. 고려. 아닙니다. 신라 신라입니다. 맞췄네 맞췄어 네. 신라 때인데 조선시대 건물하고 차이가 나요? 별 비슷한데? 네. 문화라는 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같아요? 기분이? 달라요. 완전 틀리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참 이렇게 틀리다고요. 복원을 네? 지금 이렇게 한 이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복원했죠? 오픈했을 거예요. 이제 이 다리가 월정교인데 누구냐면 원효대사가 건너던 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석공주하고 원효대사 알죠? 네.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이 역사를 맨날 이게 외우에 요석공주와 설총이 원효대사가 자, 보세요. 역사를 이제 하는데 교수님 가만. 나도 내일이에요. 잡아가셨어요? 원효대사가 우리나라의 불교의 대단한 분이잖아요. 어쨌든 그건 알잖아. 그럼 설총은 누구예요? 저 근데 가르쳐 주셨는데 네,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설총은 우리나라 유학의 맞아 유학. 시초예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사실은 역사 선생님들이 몰라. 그래서 성균관 문묘에 가면요 첫 번째 배양돼 있는 사람이 설총인 거죠. 그게 성균관 문묘에 배양된 게 아니라 원래 고려 시대 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18세기 분이 안 나오잖아요,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다는 못 드리지만 쭉 그림이나 이런 거를 내 나름대로 흐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설총이에요. 설총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 한문을 국어해서 사서상경을 저기 뭐 이두를 만들었다는데 그거는 저기 안 되고 잘못된 저거고 고려 시대 때 홍유후예요, 시호가. 그래서 최치원과 함께 배양됩니다. 제가 자꾸 최치원 얘기를 하면 작년에 시진핑 만들어 갔을 때 보은 최치원의 시가 나오죠. 개석부창의 장풍 만리통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고, 예,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다음에 뭐죠? 한사사 한나라의 사신이 생각나고 최약옥 어쨌든 진나라의 불로초를 캐는 어린아이가 생각나고 그런 씬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이 655년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내가 하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가문사지가 몇이에요? 682. 거의 같은 년대죠? 그 시대 때 사는 거예요. 네? 가문 신라가 불교 국가잖아요. 이거 어디? 근데 이 자리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만든 거지, 뭐 어디. 예? 아니 지금 복원 뭐요? 복원 어디? 경주. 공주남에 뒤에 이제 복원이 돼 있어요. 네, 복원 됐어요 이제. 질문했다 이제 지식이 다 탈로는 질문. 아니야 질문도 돼. 그래서 설총은 누가 썼냐면 서거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선 성종 임금 때 동문선이라는 시집을 다 모읍니다. 우리나라 역대. 서거정이가 누구냐면은 조선 개국의 권근의 외손자예요. 네. 그래서 이 서거정은 창경궁의 모든 경복궁에 가면 모든 현판의 내용을 정도전이가 쓰죠. 창경궁의 현판은 전부 다 서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봐요. 200년 뒤죠? 네. 200년 뒤에 두 번째 배양된 게 이겁니다. 이거. 내가. 이건 네. 책에서 본 네. 것 같아요. 이걸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비석부창의 장풍만리통 승사사한세. 이거 사자는 안 쓰는 사자라 네, 뗏목 사자입니다. 남목자에 예? 벨차라 승사사한사 뗏목 탔던 한나라 사신 생각나고 최약 억진동 그러니까 불로초 찾는 진나라 아이 예, 그러니까 진시황이 맨날 찾았나봐. 그 다음에 1월 무하의 건곤 태극중 나오죠. 이걸 알아야 돼. 해와 다른 호봉밖에 있고 음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건곤 태극중 하늘과 땅은 태극 안에 있다. 무슨 사상이에요? 음양. 그렇지, 음양이잖아. 네. 이 시 한 주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례 간지척입니다. 복례상의 지척이 보이네. 도교 사상이죠. 도화. 복례상. 그 다음에 5차 방소록 나 신선 만나러 가네. 아까 그 도 있죠? 네. 그러니까 도교, 유교 이런 사상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갖고요. 조선시대에 오면은 시와 서와 화가 같이 갑니다. 시, 서, 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시화일체, 서화일체. 이 그림에 보면 시화일체, 서화일체 다 나오죠? 지금 아까 선생님이 쭉 그림 보고 딱 시 해줬죠? 시화일체. 글씨를 쓰면 서화일체. 이거는 경주 최부자집이에요. 네, 임진왜란 네? 그 이후에 300년 우리 그 전과정 배운 사람은 있죠? 자 이제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예요. 네, 이렇게 비교해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성리학의 개념은 조선의 성리학의 개념은 실용학문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고 단조로워요. 그래서 꼭 항아리도 커요. 항아리도 커서 쓰는데 자 옆에 거는 고려청자예요. 많이 봤죠? 네. 이거 쓰겠어요 어디? 모셔둬야죠. 네. 간단한 거예요. 고려청자는 모셔두는 작이고 조선 백자는 쓰는 항아리예요. 근데 왜 고려청자는 저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이제 귀족들을 위한 아니죠.
고려청자가 발달하게 된 거는 무신의 난이 있어서 다 도망가죠. 죽기 싫으니까 다 절로 갑니다. 절로 갔을 때 유학자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가서 저런 자기를 만나요. 그래서 무신난 이후에 고려청자가 화려해지는 거예요. 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 취미 활동으로. 예. 관상용으로. 예. 그죠? 틀리죠? 실제로 최근에 이게 어느 게 더 높아요? 같이. 난 그걸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떤 게 더 높아요? 금액적. 금액적으로. 지금 난 그거 오래됐으니까 고려청자죠. 아, 오래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더 잘하세요. 지금 우측에 있는 게 지금 다랑알이라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랑알이. 달하마리. 근데 다랑알이는 어떤 걸 기준에 되게 다랑알이라고 하냐면 높이가 40cm 넘는 거.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저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디 가서 조금 풀어도 이 40cm 이상 되는 걸 통상 우리가 다랑알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된 것도 우리가 모두 다랑알이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다랑알은 40cm가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 비중이에요. 비례가 높이하고 옆으로 퍼진 거하고 1대1 내지 1대 0.9 또 0.1대 1.1 뭐 이 정도 되는 걸 다랑알이라고 해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밑에 굽 받치는 굽의 직경보다도 위에 입구의 직경이 더 커요. 어디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퍼진 게 밑에 굽이 입구보다 적으니까 불안정한 느낌도 가질 수가 있는데 밑에 굽을 생각 안 하고 위에 입구를 생각 안 하면 둥글은 달 같아요. 그래서 다랑알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식용적으로 썼다는데 저기다 뭘? 고추장 된장 이런 거. 저게 간장도 넣기도 간장 하고 정백기름도 넣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 미술관에 좀 다랑알이 하나 있는 게 옆에 이렇게 무슨 속에 저희가 이렇게 새 나와가지고 오래 담아놓으니까 그게 이렇게 얼룩덜룩 그게 내 학예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뭘로 판정이 됐냐 했더니 동백기름을 담아놓은 것이 그렇다. 근데 그거 지워버리지 왜 나오냐 했더니 오히려 관람객들이 보고 무늬가 좀 달에 뭐 무늬 있는 것 같이 좋다고 해서 지우면 오히려 더 점수 깎인대요. 그래서 안 지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저렇게 된 게 다랑알이 특징이고 왜 다랑알이를 세계에서 굉장히 좋아하느냐면 저의 형태도 물론 둥그런 다자지에서 아주 너그럽고 이런 그 느낌도 오지만은 백자의 색깔은 여러 가지예요. 저렇게 다랑알이는 보통 유백색이에요. 우리가 우윳빛 같이 유백색. 그 다음에 설백이 있어요. 설백색은 조선 초기 백자가 되게 설백색이에요. 그 다음에 회백색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피폐해졌어요. 그 조금 있다가 또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양대 전란, 정묘란이 그 사이에 있기는 있었지만 정묘란은 별로 그렇게 우리 피해를 안 줬어요. 정묘란 일어난 계기부터가 오랫동안 전쟁이 끌려고 한 게 아니라 저기 청나라의 처음에 그 자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냥 딱 한번 항복을 받고 빨리 강화조약을 맺으려고 청나라에서 그랬으니까 이거 금방 끝나고 병자호란이 이제 대단한 피해를 많이 줬죠. 그러다 보니까 17세기에는 백자가 이렇게 회백색이 나요. 이렇게 깨끗이 않아요. 그리고 그때 어렵기 때문에 청아를 못 쓰게 해서 되게 철화로 철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러게 17세기에 철화가 많아요. 철학은 뭐죠? 철화는 뭐냐면은 철로? 철까지 산화철 완료로 그림을 그리면서 구우면 이렇게 갈색 색깔이 나는 용 같은 거 그리고 뭐 있잖아요. 17세기 대부분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때 17세기는 색깔이 바탕색은 아주 회색 비슷하게 청자라 백자라기보다도 회백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17세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가면 저기 18세기
그러니까 17세기 후의 거예요. 후의 거예요. 17세기 후의 후반에서 겁니다. 18세기 네. 초에 네. 저는 항아리가 많이 만든 다랑아리가 남아있는 거 우리나라에 100몇 개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 봐도 저렇게 아까 기준대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렇게 들어가면 17세기 후반에 18세기 들어가면 다랑아리가 나올 정도 그때는 유백색이 이제 대유행이 돼요. 그 유백색의 특징은 보는 사람한테 따뜻한 느낌이 크죠. 설백색은 차가워. 약간 냉랭한. 우리가 눈 아주 하얀 그런 색깔이니까 그래도 조선 초기 백자가 굉장히 감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600색이 지나고 이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정도 되면 1100색이 나와요. 백자가 약간 하얀 것 같은데 약간 푸르스름한 1100색이 도는 그런 느낌. 그것도 아주 보기는 좋죠. 근데 600색만큼은 따뜻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다랑아리를 그렇게 알아주고 한국의 미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싼가요? 그래서 이게 더 비싼가요? 지금 감정가가 예로 좀 해놓은 거는 저 좌측에 있는 게 네. 이제 간송미술관에 가지고 네. 있는 네. 천황 매병이라고 해서 네. 교과서에 나오는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매병. 네, 이게 고가세 있는 KBS 거예요. 제품이라고 진짜. 그런데 저기 대단하시다. 이 뭘 보고 어떻게 둥근 원 안에 학이 다 그려졌어요. 네. 근데 둥근 원을 그리는 줄이 6줄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어디요? 여섯 어디가요? 줄. 줄이? 네. 이때서부터 원. 6줄로 돼 있는데 하나, 둘, 원 안에 학이 들어있고 원 밖에도 학이 들어있죠. 네. 원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비상하는 학이에요. 맞아요. 원 밖에 있는 거는 밑으로 아, 그러네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음영인가? 6줄로 돼요. 그러니까 대비를 한 거죠. 어. 내려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연판문이라는 건데 이렇게 연꽃잎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매병의 특징은 저건 초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져요. 저 11세기 나온 매병 같은 거는 12세기 쪽 매병은 약간 S자 곡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13세기 건데요. 13세기는 더 키가 더 크면서 S자가 더 훅 들어가요. 좀 훅 들어가요. 그리고 이 주둥이가 처음에는 저 있죠, 주둥이가. 네, 네. 주둥이가 깍대기 모양 됐어요. 네, 올해 네. 청계의 네. 매병. 깍대기 모양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기름을 볼 때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깍대기 모양 돼 있는데 초기 거는 이 높이가 더 높아요. 저거는 고입둥말통 옆에서 보니까 싹 들어갔죠. 후기로 갈수록 더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감정가가 높나요, 선생님? 저 천황 매병 같은 거 굉장히 비싸요. 이거 파란 거요? 이거 성자. 이 다랑아리도 굉장히 비싸지만 네. 저런 천황 매병은 굉장히 비싸요. 국보로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걸 지금 금액을- 값으로 비교하면 저 매병이 더 비싸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넘나요? 일반적인 그런 매병 없지. 죄송해요. 당연히 모르죠. 오, 싫어. 그러니까 지금 일반 매병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 매병 같은 거는 이 다랑아리에 못 미치죠. 일반 고래 청계 매병 같은 거, 저 매병 같은 거는 비싸죠. 국보에다가 비싼 것이요. 교과서에 나오는 매병. 네, 교과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병보다는 다랑아리 비싼데 저건 안 된다. 자, 다랑아리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감정가는 다랑아리가 더 비싸요. 됐어. 일반 매병. 감정가. 자, 이렇게 고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선생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잘하시고요. 진짜? 네, KBS 집중적으로 감정적으로 네. 아시는 거예요. 미술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그 식견이 높으시고, 이제 저는 이제 강의용으로 이제 갖고 온 건 이렇게 문화가 틀리다는 거죠. 네, 이렇게 문화가 고려와 조선이 이렇게 문화가 틀린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면은 모든 문화는 단순한 데에서 화려한 쪽으로 가는데 서양 문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유독 고려와 조선은 화려함에서 단순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왔겠냐고요. 그게 결국은 유학, 성리학 때문에 그런 게 다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 요거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네. 이거는 동천년로 황장곡이라고 해서 그냥 그림은 오동나무 그림이 없어져 갖고
그냥 제가 했는데 오동나무가 천년을 늙었어도 항상 그 소리는 항상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오동나무로 악기로 만들었나 봐요. 네. 네. 오동나무 그 장 같은 거 시집갈 때 오동나무 장 해줬거든요. 이렇게 매일생한 불매화. 매화가 많이 나오죠. 조선시대에. 네, 그러니까 매화는 자기 향기를 팔지 않는다. 군자의 절개를 매낭극축 하잖아요. 요게 시화입니다. 그림으로 하면. 네,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사진으로 갖다 놓은 거고 이게 시화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월도천류 여본질. 달은 아무리 일그러져도요 그 본질은 안 바뀝니다. 이게 말하자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쓰는 시예요. 멋있잖아요. 월도천류 여본질. 얘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달이 바뀌나. 신음이라고 쓰신 분이 쓴 시조입니다. 그리고 유경백별 우신지 이게 사진찬이라고 아까 이 책에서도 버드나무 나오죠. 버드나무가 쫙 늘어뜨려갖고 물속에 들어간 거 보신 적 있어요 사진? 처음 봤어요. 물에서 사는 수양버들 아닙니까? 여름에 장 맞았을 때 어디서 찍은 수양버 이 물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양버들 맨날 자르잖아요. 그래서 유경백발 아무리 잘라봐라 네 가지가 계속 나온다. 네 가지가 다 버드나무, 뭐 매화, 달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살았던 조선시대라는 거죠. 인을 중요시 여겼고 이거는 창경궁에 있는 함인정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잘 찍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찍었는데 다시는 이 사진을 못 찍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날씨가 눈 오는 때. 그러니까 함인정이라고 했는데 조선에서는 같은 인이라도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이런 군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싶는데 잡으세요. 하나 더. 유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흥어시. 제가 아까 흥어시 이버의 성어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만 알고 있죠. 예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시예요. 공지자가 자기 아들 보고 시를 배웠냐 안 배웠다 그러니까 시부터 배우고 와라. 그 다음에 가서 배우고 왔냐 그러니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배워라. 요거는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고요. 요거는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어락입니다. 악기로 말하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와 그림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류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먹고 놀고 띵까띵까 하자는 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래악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그럼 조선시대 때는 처음에 서당에서부터 배우잖아요. 그때 이런 시나 이런 것들을 고려시대 때 그러면 그 얘기 깜빡 잘 질문하셨어요.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기 청산의 사르리라 때 있죠? 몇 페이지죠? 청산의 사르리. 이게 아주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67페이지 청산별곡 있죠? 여기 보면 하일, 상일, 상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평성, 거성, 상성 이런 겁니다. 그래갖고 서당에 가면 옛날에 하늘천 따지 하잖아요. 그 음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음률로 배운다 그래서 터부시 했죠? 저렇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말하면서 외우는 게 다 가근이 더 잘 된다. 현대과학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국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터부시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교실에서 공부할 때 다 떠들고 온 거예요.
맞아요. 되게 떠들어요. 네, 언젠가 그 저기도 나와요. 굉장히 떠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네, 이스라엘은 도서관이, 우리는 도서관은 조용한 개념으로 하죠. 이스라엘은 도서관이 시끄러운데요. 서로 말하라. 네, 아무나 들어가서 걔네들 말하는 토라를 토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야, 이게. 그쵸? 그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걸 다 많이 버린 거야. 네. 이게 그 의미입니다. 평성, 거성. 어떻게 따지냐면, 손으로 따지면 여기가 평성이에요. 평거, 상. 해서 유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높낮이를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보니까 또 생각나는데 손이 12마디잖아요. 네. 이 책에도 나오고 12달입니다. 1월이 여기에 1월이 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 그래서 네. 손가락 12마디. 그래서 이걸로 막 네. 이걸로 막 이렇게. 네. 그게 당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정보까지만 그게 당사주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다 따지면은 이거와 이거는 합이고 이거와 이거는 구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운율을 통해서 시를 먼저 배우게 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시를 배우고 예를 배우고 락을 배워라. 그래야만 인성이 해주고 사회생활에 무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교감을 이루어서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저 락자가 그 즐거울 락자, 음악자.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감정? 네, 자기 어떤 즐기라는 거예요? 방금 그게 어디 나온 글이라고요? 어디요? 시사 이거요? 공자. 네, 공자가. 네. 공자란 말이에요. 이게 찾아도 안 나오죠? 소학책에 나와요. 선생님 책에 있나요? 네, 다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소학을 안 배운 사람은 절대 이 말 몰라요. 진짜요? 논어에. 네, 논어에 있나요 이게? 논어에. 저희가 여기 안에서 지식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으세요. 네, 됐습니다. 지금 10분 쉬었다가. 네, 시간, 수고하셨습니다.